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7일 단기 완성 해설 강의를 맡은 한국 마케팅 교육 대표 마케터 배씨 배노재 소장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대고시기획 SD-EDU에서 발행한 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신 후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2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NS 광고 마케팅입니다. 자, 교재 8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2예요. 챕터 2는 유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자, 먼저 유튜브의 특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81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날짜나 구독자 수 등 세세한 숫자에 대해서는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1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구글 광고의 구조가 나와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니까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구글 애즈, 구글 광고라는 뜻이죠. 구글 애즈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기본 구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메타, 즉 페이스북에서는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글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세트가 아니라 광고 그룹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밑에 광고, 즉 다시 말하면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81페이지 아래부터 유튜브 광고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광고는 구글 애즈 플랫폼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유튜브 외에 다른 구글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대비만을 위해서는 구글의 비동영상,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 말고 구글의 비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요, 스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달 범위와 게재 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 광고 이야기할 때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먼저 도달 범위는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광고가 보여지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게재 빈도는 어떤 고객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도달되는가에 대한 지표예요. 그래서 영어로 도달은 reach라고 말하고요. 빈도는 frequency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조회율이란 말이 나오네요. 영어로는 view rate라고 하는데요. 노출 대비 조회수의 비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광고에 대해 다루는 거니까, SNS 광고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까 노출수에 대비한 유료 광고 동영상의 조회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1000건이고 노출수가 1000건이고 조회수가 5건이라면 1000분의 5가 되니까, 즉 100분의 0.5니까 0.5%가 조회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회라는 게 클릭이 일어날 때 조회가 일어나는 거니까 조회율은 클릭률과 매우 유사한, 매우 관계 깊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고 품질에 대한 부분은 구글 애즈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광고 품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유튜브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스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바로 83페이지에 미음으로 넘어갈게요. 동영상 광고 캠페인의 최적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의 가로 세로 비율을요,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한 버전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잠재 고객이 시청하고 있는
기기의 비율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고요. 잠재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CPV에 대해 알아볼게요. CPV는 Cost per View, 즉 조회당 비용을 말합니다. 즉 광고주가 동영상 광고가 한번 조회될 때, 즉 재생될 때 지불하는 평균 금액이죠. 먼저 입찰가 상한가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CPV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CPV를 1,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1,000원을 넘지 않겠죠. 하지만 CPV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CPV를 낮은 가격으로 유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동영상 조회를 통해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실제 가치가 매우 크다면 CPV가 꽤 높아도 높은 CPV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V 최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CPV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CPV를 최적화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세 번째는 타겟팅 범위 좁히기입니다. 타겟팅 범위를 좁힘으로써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조회율 높이기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조회율이란 광고의 노출 대비 유료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조회율이 높다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니까 광고에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죠. 조회율이 높은 광고는 일반적으로 CPV가 낮은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버전의 광고를 만들거나 올바른 타겟에게 광고함으로써 조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애즈 고객센터에 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조회율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조회율은 클릭률과 비슷하지만 클릭 수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조회율을 측정할 땐 클릭에 대한 수를 측정하는 대신 유튜브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사용자 수를 집계합니다. 이 수를 가지고 이제 비율을 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엔 클릭률 높이기란 말이 나오네요. 클릭률이란, 아까 뭐 조회율과도 꽤 비슷한데요.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 중 그 광고를 클릭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죠. 조회율과 마찬가지로 클릭률, 즉 CTR이 높을수록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번엔 입찰 설정 개선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하는 목표에 맞게 입찰 설정을 개선하여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브랜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증대시키려면 인피드 동영상 광고의 입찰가를 높임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 브랜드의 참여를 얘기할 땐 인피드 동영상 광고의 입찰가를 높인다고 했고요. 입찰가를 높이면 광고 노출이 많아지겠죠. 입찰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참여자를 높일 때 하는 얘기고, 반면 트래픽만을 높이고 싶을 때 또는 브랜드 인지도만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인피드 동영상 말고요. 인스트림 광고, 그러니까 동영상 안에 들어가는 그런 광고 형식에 대한 입찰가를 높여볼 수 있겠죠. 자, 동영상 리마케팅에 대해서 나오네요. 유튜브 채널에서요, 수집한 시청자 활동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다시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이에요. 즉, 내 채널 내에서 내 동영상, 내 채널 내에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더 높겠죠. 자, 이번엔 고급 캠페인 설정. 광고를 게재할 특정 시간이나 요일을 지정하거나 캠페인 운영 기간을 관리하거나 최대 게재 빈도 설정을 하거나 타겟 언어를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동영상 광고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84페이지로 가십시오. 입찰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단에 나오는 광고 목표에 따른 입찰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입찰 전략들에 대한 개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간단하게 말했던 CPV, 즉 Cost per View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회당 비용은 언제 과금될까요? 아까 말한 바에 의하면 재생당, 즉 조회당, 그러니까 한번 동영상이 틀어지면, 재생되면 돈을 매기는 건데, 재생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먼저 봅시다. 시청자가 동영상을 30초까지 본 경우, 그러니까 30초 이상이란 얘기겠죠. 30초 이상 보면 이제 이게 뷰로 인정되는 거죠. 이때 과금되는 것이고요. 또 30초까지 안 봤더라도, 이를테면 10초까지밖에 안 봤는데 내가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했어, 또는 댓글을 남겼어, 또는 공유를 했어. 이렇게 이 동영상 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도 뷰로 인정해서 CPV만큼 과금됩니다. 만약에 동영상이 30초짜리가 30초보다 짧아요. 동영상이 이를테면 25초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25초까지 다 봐야 과금됩니다. 근데 25초짜리여도 동영상하고 상호작용한 경우, 즉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뷰로 인정되죠. 자, 조회당 비용, 즉 CPV를 과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은요,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를 목표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인피드 동영상 광고에서도 조회당 비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같은 CPV는 CPV지만 30초 시청이 아니라 광고를 클릭하여 성공적으로 로딩될 때 과금됩니다. 인피드 동영상 광고라는 것은 남의 동영상을 보다가 나오는 광고가 아니고요. 내 광고가 떠 있는데 그 광고를 클릭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 자체가 그 광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클릭과 동시에 CPV가 과금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번엔 타겟 전환당 비용, 즉 타겟 CPA. A는 액션인데 이 액션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환으로 이야기하죠. 전환 액션. 그래서 타겟 전환당 비용 입찰을 사용하면 전환 1회당 지불하고자 하는 평균 비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별 비용이죠. 자, 전환 1회당 가치는 관계없어요. 1회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전환이 이를테면 5,000원짜리 뭘 구매하는 전환인지 아니면 100만원짜리 뭘 사는 전환인지는 관심 없고, 전환의 건수, 전환 한 건당 얼마를 과금할 거냐에 대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지표가 CPA예요. 자, 구글 애즈에서는요, 설정한 타겟 CPA, 그 금액에 맞게 최대한 많은 전환이 발생하도록 입찰가를 최적화합니다. 이를테면 타겟 CPA를 1,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1,000원이란 그 비용을 딱 중간에 기준 표준값을 놓고 최대의 전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이 기준인데요, 1,000원을 넘을 수도 있고 1,000원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를테면 1,000원이 여기 말한 게 그러니까 최고값이 아니라 타겟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겟값은 최고값과 달리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0원이라면 1,100원, 900원, 1,050원, 950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타겟 CPA 입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요, 판매라는 목표, 리드라는 목표, 또는 웹사이트 트래픽이라는 목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CPV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노출에 관심이 있을 때고요. CPA는 특정한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판매도 활동이고 리드라는 게 잠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걸 리드라고 하는데요. 웹사이트 트래픽도 이제 일종의 전환으로 그 전환 목표를 삼아서 가는 거죠. 이때 타겟 CPA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번엔 전환수 최대화라고 그랬네요. 이건 전환당 비용이 아니라 전환수를 최대화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건당이 아니고요,
정해진 예산, 이를테면 1예산, 1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환이 발생하도록 입찰가를 찾는 거예요. 자, 원래 전환수 최대한은, 그러니까 CPA, 건당, 전환수 하나당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원래는 아니지만, 같이 원래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함께 사용할 수도 있대요. 즉, 전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환당 가치, 일종의 객단가 이런 느낌인데요. 전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ROAS를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로아스라고 많이 쓴다는 로아스 지표를 관리할 전환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로아스 지표를 많이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서 타겟 CPA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전환의 건수만을 고려하는 CPA에 전환의 양, 즉 전환의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로아스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아스는 메타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나의 매출에 얼마의 광고비를 썼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이, 그러니까 10만 원을 광고했는데 100만 원 매출이 나왔다면 100 나누기 10, 즉 10분의 100이에요. 10분의 100이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1000%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로아스고요. 자, 지금 이야기한 전환수 최대화 입찰을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는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바로 전에 봤던 타겟 CPA와 똑같네요. 캠페인 목표는. 자, 이번엔 타겟 CPM입니다. 타겟 CPA가 아니라 타겟 CPM. 그래서 타겟 1000회 노출당 비용 이렇게 말하죠. 타겟 CPM 입찰을 사용하면요, 광고가 1000번 나올 때, 1000회 게재될 때마다 지불하려는 평균 금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란 얘기가 이제 최대값이 아니고 타겟은 평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넘을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금액이 설정되면 구글에서 입찰가를 최적화해서 순 사용자 도달 범위를 최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타겟 CPM을 5,000원으로 설정했다면 이 금액에 맞추어 최대한 많은 타겟에게 도달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실제 광고비 지출은요, 1000회 노출당 5,000원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5,000원에 가깝게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타겟 CPM 입찰을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는요, 노출을 중시하는 캠페인이니까 바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일 때 사용합니다. 자, 구글 애즈에서요,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8개가 나와요. 다양한 목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 동영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앱과 오프라인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요거 두 개는 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하나 위에 4개고 밑에 2개인데,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밑에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은 빼고요.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다 이야기했죠. 타겟 CPA도 얘기했고, 전환수 최대화도 이야기했고, 타겟 CPM도 얘기했고, CPV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노출을 중시하는 것은 타겟 CPM,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조회를 중시하는 것은 CPV, 그리고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할 때는 타겟 CPA나 전환수를 그런 입찰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자,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 오른쪽 밑에 있죠. 이걸 클릭하면요, 선택하면요, 캠페인 하위 유형이 또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맞춤 동영상, 뭐 타겟 계제 빈도,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의 광고 형식에 대해 볼까요? 주요 유튜브 동영상 광고 형식은요, 교재 85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바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동영상 광고, 범퍼 광고, 아웃스트림 광고, 마스트헤드 광고가 있네요. 자, 하나하나 보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옛날엔 이걸 트루뷰 인스트림이라고 했어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이 광고는 유튜브 동영상의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 아니면 끝부분에 또는 중간에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광고예요. 5초 동안은 무조건 강제로 노출되고요. 그 이후에는요, 보는 사람이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건너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내에서 노출돼요. 하지만 다른 구글 동영상 파트너 내에서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즉, 유튜브 내에서 나타날 때는 조회가 됐는가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영상 파트너에서 나올 때는 노출 기준으로 청구되기도 하죠. 조회 기준으로 청구될 때는 동영상 30초 노출이나 상호작용 발생 시에 과금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V라고 했죠. 그런데 노출수 기준인 경우에는 타겟 CPM, 타겟 CPA, 전환수 최대화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그러니까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서 사용 가능한 캠페인 목표는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그리고 목표 없이. 그러니까 뭐 사실상 다네요. 다 사실상 앱하고 오프라인 백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가요, 동영상을 건너뛸 수 없어요. 광고의 최대 길이는 15초까지입니다. 동영상의 앞에, 뒤에, 중간에 나올 수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에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구글 동영상 파트너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재생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유튜브 TV에서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회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거니까 조회의 여부를 조회됐냐 안 됐냐 따지는 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노출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과금돼요. 즉 타겟 CPM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캠페인 목표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인피드로 가죠. 인피드 동영상 광고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이 광고는 다른 동영상 내에 삽입되는 광고가 아니에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어떤 영상에 들어가는 광고가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옆에, 주변에 광고 동영상이 따로 독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클릭한다는 얘기는 어떤 크리에이터의 일반 동영상을 클릭한 게 아니라 광고를 클릭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만 하면 광고 동영상이 재생되고요. 이때 광고비가 바로 과금돼요. 자, 이 광고는 동영상 썸네일과 텍스트로 구성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CPV 얘기할 때 30초가 노출될 때 CPV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인스트림 광고일 때는 우리가 그걸 CPV라고 하는데, 이때는 광고인 줄 알면서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CPV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스트림에서의 CPV와 인피드에서 CPV의 의미는 살짝 다른데, 그러니까 본 초수, 인스트림에서 30초 이상 봐야 CPV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닌데 클릭만 해도 CPV가 과금되는 그런 면에서 서로 좀 같은 CPV라고 하지만 의미는 다르죠. 근데 하지만 광고를 어떤 의지를 갖고 봤다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인피드 동영상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는 한 가지예요.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입니다. 근데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 오른쪽 밑에 있는 그걸 클릭해도요. 나중에 선택할 때 추후에 인피드 동영상 광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유튜브 마스트헤드로 갑시다. 86페이지 중간을 보면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에 대해 나옵니다. 이 광고는요,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죠.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를 널리 높이거나 할인 행사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광고는요, 데스크탑에도 나올 수 있고 모바일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V 화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CTA를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CTA 먼저 얘기 드리면 CTA는 Call to Action 이란 뜻인데요. CTA를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TV 화면에서는 쓸 수 없대요. CTA가 뭔지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우리 광고 보다 보면 광고 끝나면 옆에 더 알아보기, 할인 쿠폰 받기, 구매하기 이런 뭔가 행동을 유도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런 버튼을 CTA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바일과 데스크톱은 CTA가 있으면 클릭이라도 할 텐데 데스크톱은 클릭하고 모바일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겠죠. 근데 TV는 쉽게 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CTA를 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는 아무 광고주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미리 유튜브 영업팀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행사를 통해서 유튜브랑 접촉이 돼야, 협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광고라고 하네요.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요, 미리 단가가 있나 봐요. 미리 정해진 1000명 노출당 비용이 적용된다고 해요. 자, 마스트헤드 광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 널찍한 이미지도 있고, 선물 확인하기 같은 CTA, Call to Action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빨간색 점선 그 부분에 있는 게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라는 것이죠. 자, 이제 범퍼 광고를 볼까요? 범퍼 광고는 87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자, 이건 짧고 기억하기 쉬운 메시지로 광범위한 고객에게 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87페이지 하단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6초 이하, 아주 짧은 광고죠. 6초 이하의 짧고 기억하기 쉬운 메시지로 광범위한 고객에게 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6초면 충분히 짧죠. 충분히 짧아서 건너뛰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6초를 보는 거죠. 이런 광고를 범퍼 광고라고 합니다. 워낙 짧다고 말씀드렸죠. 워낙 짧으니까 조회 여부를 굳이 몇 초를 보았냐 굳이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봤냐 안 봤냐, 봤냐 안 봤냐라기보다는 노출됐냐, 광고가 떴냐 안 떴냐로 과금돼요. 즉 타겟 CPM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범퍼 광고는 이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교재 87페이지 맨 하단에 브랜드 인지도 쉼표 도달 범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오타입니다. 오타고요. 그거 대신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이고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 쉼표는 좀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라는 하나의 목표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아웃스트림 광고로 가시죠. 교재 8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웃스트림 광고가 무엇일까요? 이 광고는요, 유튜브 내에서 나오는 광고가 아니고요. 구글의 광고 파트너 사이트, 파트너 사이트에서 재생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 상품이에요. 근데 이 광고는 우리가 클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재생돼요. 근데 자동으로 재생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음소거 상태에서 소리 안 나고 재생이 되고요. 이거는 바로 재생되는 거니까 무슨 뭐 클릭도 아니고 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것도 의도적으로 보려고 뷰하는 어떤 조회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출이 중심이고 1000회 노출당 비용, 조회 가능 1000회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냥 1000회 노출이 아니고요, 조회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노출이 아니라 재생이 시작된 것을 재생을 시작된 거를 이 사람이 보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초 이상 동영상을 보았을 경우에만 노출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손가락으로 슉슉슉 올려서 확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본 걸로 안 쳐요. 그래서 2초 이상 나왔을 때 노출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컴패니언 배너가 나옵니다. 컴패니언 배너는요, 동영상 광고가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 우측에 배너 형태로, 동영상 아니고 배너 이미지 광고 형태로 나오는 그런 광고예요. 어디 붙냐면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옆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옆에, 범퍼 광고 옆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바일 상품은 없고요. 모바일 상품은 옆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데스크톱은 뭐 동영상이 나오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거죠. TV나 모바일에는 안 나오고 데스크탑, 즉 PC용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 왼쪽에 동영상 광고, 인스트림 광고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컴패니언 배너가 있지요. 자, 동영상이 충분하게 재생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CPV 이야기할 때 동영상이 30초까지 안 봐도 뭔가를 우리가 뭐 좋아요, 댓글 공유를 해도 그 본 걸로 인정, CPV가 과금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해도 이 동영상과 상호작용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CPV가 과금되어요. 자, 배너의 사양에 대해서는요, 교재 89페이지 내용을 보세요. 자, 기타 유튜브 상품으로 가볼까요? 교재 89페이지로 가세요. 자, 프라임팩이라는 게 나오네요. 프라임팩은 TV 방송사, 뭐 무슨 많잖아요. 뭐 JTBC, TVN 무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공중파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또는 웹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채널을 선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광고 상품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에 광고를 붙이는 거죠. 예약형 광고 상품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케이블 TV나 공중파 TV에 광고를 넣듯이 이렇게 미리 광고를 예약해서 넣는 그런 것이에요. 마스트헤드 광고처럼 미리, 그러니까 막 입찰 방식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글 광고 담당자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건너뛸 수 있는 60초짜리 광고와 건너뛸 수 없는 15초짜리 광고,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과금 방식은 CPM이에요. 1000명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89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엔 유튜브 퀴즈예요. 유튜브 퀴즈는 구글의 어린이용 비디오 플랫폼이에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노출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 상품이죠. 자, 유튜브 퀴즈는 좀 전에 얘기한 프라임팩처럼 예약형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아까 좀 전에 나온 프라임팩처럼 건너뛸 수 있는 60초짜리 광고와 건너뛸 수 없는 15초짜리 광고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도 프라임팩과 똑같네요. 과금 방식이 CPM이다. 이것도 프라임팩과 똑같네요. 자, 지금까지 1절 유튜브 광고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